중복조합 들어가기 전에 조합의 부분에서 3개는 안 나와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걸 먼저 설명할 테니까 이거를 책 어딘가에다가 필기를 꼭 해놓도록 해.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팀짜기 문제예요. 팀짜기는 다른 말로 분할이라고도 해. 그것과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B, C, D 네 놈이 있어. 이 네 놈을 2팀을 짤 건데 그 2팀을 1명 팀과 3명 팀으로 나눠보는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가지냐면 당연히 4가지일 거야. 왜냐면 이 1명짜리가 A일 때랑 B일 때랑 C일 때랑 D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B, C, D, 자동으로 A, C, D, 자동으로 A, B, D, 자동으로 A, B, C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4가지라는 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4명 중에 1명이 될 애를 고르면 끝나요. 나머지 3명은 자동으로 팀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똑같은 이제 ABCD 4명을 1명, 3명이 아니라 2명, 2명으로 팀을 짜봐라 하면 방금과 똑같이 여기 올 2명을 고르면 끝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몇 가지 안 되니까 써볼게요. 4C가 6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ABCD에서 2명을 고르는 거니까 다 써보면 AB, AC, AD, BC, BD, CD 이렇게 6개일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사실은 AB가 팀이 됐다는 거는 자동으로 CD가 팀이 됐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BD, 얘는 BC, 얘는 AD, 얘는 AC, 얘는 AB 이렇게 팀이 짜졌다는 건데요. 사실 이 6가지 중에 요 놈과 요 놈은 다른 상황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 AB가 한 팀, CD가 한 팀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그치? 여기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경우의 수가 아니라는 거죠. 얘네 둘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치? 얘랑 얘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6가지 중에서 2배가 줄어야 돼. 전체적으로 2배가 줄어대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인데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팩분의 1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2팩이냐면 우리가 나열했으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2덩어리를 갖고 있을 텐데 사실 이 2덩어리는 이 위치를 바꾼 게 사실은 같은 한 가지 경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덩이를 나열하는 만큼 즉 2팩분의 1만큼은 다들 가지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습을 좀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6명이래. 뭐 A, B, C, D, E, F 6명인데 얘네를 쉬운 거부터 해볼까? 1명, 2명, 3명으로 팀을 짜보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위치를 바꿨을 때 같은 애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까처럼 얘처럼 고르면 돼요. 6명 중에 1명 고르고 나머지 5명 중에 2명 고르면 그냥 끝나. 얘는 뭐 3C3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같은 6명을 이번에는 둘로 쪼개보래. 팀을 짜보래. 그러면 일단 골라. 6명 중에 2명 고르고요. 그 다음에 4명 중에 2명 고르고 그러면 자동으로 골라졌는데 사실 이 세 덩어리는 나열한 만큼 사실은 같은 거였기 때문에 중복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3팩분의 1을 다시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응용해볼까? 이 6명을 이번에는 1명, 4명으로 팀 짜보래. 마찬가지예요. 6명 중에 1명 고르고 5명 중에 1명 고르고 이 2놈이 같지? 2덩이를 나열하는 만큼 2팩분의 1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선생님 8명이에요. 8명. 8명을 1명, 1명, 2명, 2명, 2명으로 짜래. 어떻게 한다? 8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그리고 이 둘이 같으니까 2팩분의 1, 그 다음에 요 셋이 같으니까 3팩분의 1. 요렇게 하는 게 바로 분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분배의 개념까지 한번 떠올려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시를 뭘로 들까? 예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6명을 1명, 1명, 4명으로 팀을 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야. 이 세 팀이 있는데 이 세 팀이 이제 봉사활동을 가요. 예를 들면은 봉사활동을 가는데 뭐 청소봉사가 있고 뭐 고아원 봉사가 있고 뭐 양로원 봉사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눌 거래. 그러면 팀만 짜면 끝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이 한 명이 A고 요 한 명은 B고 요 한 명은 이제 C, D, E, F라고 치자.
그럼 이제 이거를 청소, 고화원, 양로원에 각각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셋이고 얘도 셋이니까 1대1로 대응시키는 방법은 당연히 3팩이겠죠. 여기다가 3팩까지 하면 이게 바로 분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팀짜기, 즉 분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는 분배. 그러면 이제 분할과 분배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문제가 또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직접적으로 팀 짜시오 이렇게 주어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너네가 문제를 보고 이게 분할 분배를 써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기는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기 전에 이거 한번 봐볼까?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보고 함수야 함수. x랑 y,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a, b, c가 있고 여기는 1, 2가 있어요. 당연히 모든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a가 갈 수 있는 거 2개, b가 갈 수 있는 거 2개, c가 갈 수 있는 거 2개 해서 모든 함수의 개수는 2의 3승계죠. 그쵸? 근데 문제 조건을 내가 좀 추가해 볼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이런 모든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일단 공역과 치역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보면 원래는 정의역이라는 용어부터 시작을 하거든. 정의역은 뭐냐면 말 그대로 x값들, 여기선 지금 a, b, c죠. 이게 정의역. 그 다음 공역은 y값들, 1하고 2. 그럼 치역은 뭐냐면 실제로 y 중에 선택을 받은 애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a도 1 고르고 b도 1 고르고 c도 1 골랐어. 그러면 치역은 1인 거예요. 공역은 1이지만. 오케이?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여기 있는 1이라는 애가 왼쪽으로부터 적어도 한 번은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지금같이 공역이 2개 정도밖에 없을 때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여사건이라는 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는 거고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는 거는 이 케이스에서는 딱 2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냐면 아까 했던 다 1로 쏠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 2로 쏠리는 거 요거 2개만 빼면 모든 애들이 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같은 문제인데 내 개수를 좀 늘려볼게. 이번에는 개수를. 아까는 왼쪽이 3개, 오른쪽이 2개였는데 지금은 좀 늘려서 A, B, C, D 4놈이 있고 여기는 1, 2, 3 3놈이 있어요. 과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의 방식처럼 여사건, 즉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은 걸 구해서 빼는 게 과연 나은 짓인지 한번 볼게. 그 여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1, 2, 3이 골고루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의 여사건은 잘 보세요. 1로 다 쏠릴 때, 2로 다 쏠릴 때, 3으로 다 쏠릴 때, 그 다음 1, 2 두 놈으로 쏠릴 때, 2, 3 두 놈으로 쏠릴 때, 1, 3 두 놈으로 쏠릴 때 너무 많아. 이거를 다 구해서 전체에서 빼기는 너무 빡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방금 위에서 배웠던 분할 분배를 적용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 y값들을 고르기 전에 애초에 이 x에 있는 이 4놈 있잖아요. 이 4놈을 애초에 3팀으로 짜. 그 다음에 y값들을 하나하나 대응시키면 된다는 거야. 자, 4놈을 3팀으로 짜는 방법은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1명, 1명, 2명. 그치? 아까 했어. 해보자. 4명 중에 하나 고르고 3명 중에 하나 고르고 이 둘 똑같죠? 2팩분의 1 하면 팀 구성이 끝난 거야. 예를 들어볼게. 예시로 하나 해볼까? A가 혼자 한 팀, B가 혼자 한 팀, C, D가 이렇게 둘이 한 팀. 예시로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분할의 개념이라면 이제 보내야지. Y값들로. 왼쪽도 세 덩어리, 오른쪽도 세 덩어리니까 이걸 1대1 대응시키는 방법은 당연히 곱하기 3팩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응용해봐서 요거를 한번 지금부터 연습장에 풀어보세요. 뭐냐면 여기는 1, 2, 3, 4, 5고요. 여기는 A, B, C. 같은 문제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한번 지금 잠깐 멈춰놓고 구해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놈을 애초에 세 팀을 짜고 보내면 돼. 5놈을 세 팀을 짜는 방법은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총 2종류가 나오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5놈을 세 팀 짜는 방법은 한 명, 3명짜리 또 있지만 1명, 2명, 2명짜리도 있잖아. 이거 말고는 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 5명 중에 1명 고르고 4명 중에 1명 고르고 둘이 같으니까 200분의 1. 그 다음 이 경우는 5명 중에 1명 고르고 4명 중에 2명 고르고 얘도 200분의 1 하고 더해주면 모든 팀 짤 수 있는 개수가 나왔어.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뭐 한 팀, 얘가 한 팀, 얘네 셋이 한 팀. 그럼 이제는 아까랑 똑같이 왼쪽 셋, 오른쪽 셋 분 100까지 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하나 해볼까? 지난 시간에 이거는 하긴 했어.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공 5개가 있고 서로 다른 상자 3개가 있어요. 이 공들을 이 상자들에 넣을 건데 조건을 잘 봐. 조건은 뭐냐면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단, 빈 상자를 허용한다. 했어. 일단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별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름부터 그냥 붙이세요. 공 이름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상자 이름 A 상자, B 상자, C 상자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놔.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빈 상자를 허용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상자가 뭐 하나든 2개든 비어 있어도 된다는 소리는 공이 그 상자에 뭐 비어있든 안 비어있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바로 파이의 개념이에요. 파이. 1번 공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자 3상자. 그죠? 2번 공도 3상자 중에 하나, 3번 공도 마찬가지로. 그지? 3의 5승이고 우리는 이거를 3파이 5로 부른다 했어요. 그럼 우리 이번에 똑같은 문제지만 똑같아. 서로 다른 공 5개, 서로 다른 상자 3개인데 단, 빈 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했어. 허용을 안 한대. 그럼 이거는 아까와 같이 파이를 쓰는 개념이 아니라 그지?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 위에서 봤던 방금 봤던 이 문제 있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괜찮아? 애초에 이 5공을 3팀으로 짜서 ABC에 분배를 해주면 모든 상자는 하나 이상 차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니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